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 제가 풋살 갔다 와서 지금 샤워하고 잠들기 직전인데 새벽 2시 45분입니다. 그냥 잘 수가 없죠. 소버린 AI 관련주를 또 한번 다뤄보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 대표이사님이시죠. 이분이신데 이분이 네이버가 이 소버린 AI 사업을 선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소버린 AI 사업 제가 선도합니다. 제가 소버린 AI를 선도해야 됩니다. 최수연 대표이사님 좀 주무시고 오늘 새벽은 제가 소버린 AI 사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련 기업들의 최근 뉴스 흐름과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정부가 최종 선정하는 소버린 AI 대표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 저는 이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업 중심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버린 AI 관련주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먼저 네이버 관련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에 나왔던 뉴스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 기술 총괄인 성낙호 이분이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 거고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이 뉴스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구축 단계에서 소버린 데이터 개념을 먼저 도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를 확장해 소버린 AI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처음부터 일관된 소버린 철학과 정의를 지켜온 만큼 원조로서 자부심이 있다. 자, 어디 가든 식당도 그렇고요. 자기가 원조라고 강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단순히 서로 다른 형태, 이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술 구현을 넘어서 기존 LLM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리, 공간, 정보인식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확장이 나오고요. 실제 활용도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LLM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가치가 높은 실용적인 AI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청사진이 바로 가칭 마켓플레이스 AI다. 이 마켓플레이스 AI가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플랫폼의 핵심은 다양한 AI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모든 입력 대화 활동 기록. 자, 이거를 라이프 롱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관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소유 관리하는 구조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오죠. 병원, 은행, 관공서 등 기관별로 흩어진 AI 대화 기록을 하나로 모아 필요할 때만 승인과 인증을 거쳐 원하는 AI 서비스나 에이전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통제권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 내에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챗GPT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죠? 검색을 하고 결과값을 받으시는데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를 다시 켜요. 제미나이에서 또 다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챗GPT에서 내가 이때까지 계속 대화했던 내용들이 제미나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그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거예요. 이 다양한 AI가 나오잖아요. 다양한 A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챗GPT, 제미나이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AI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동일하죠. 나라는 사용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AI와 주고받은 모든 입력 대화 활동, 라이프 롱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승인 인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AI 서비스나 AI 에이전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주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네이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 이 플랫폼을 개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애견용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양말을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라이프 롱로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AI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라이프 롱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AI 서비스나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통제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를 제공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이버가 잘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 AI 시장, 에이전트 시장에 활로를 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일단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자, 소버린 AI 정부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2개의 컨소시엄을 지금 정부는 마지막에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방점을 두는 게 그거잖아요.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AI. 네이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친화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네이버의 핵심 전략이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AI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이 걸림돌이 데이터라는 거예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여러 해 동안 데이터 개방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필요한데 양질의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작권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최근 정부가 방송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거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방송 데이터 개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AI 액션 플랜이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네이버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가장 주된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 이제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요. 수출도 가능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 안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도대체 네이버는 어떤 호재로 올라가느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한번 하셨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이버는 소버린 AI 관련해서 올라가려면 수출 실적이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수출도 가능하다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미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등과 신뢰를 쌓아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거대 기업의 기술 종속을 원치 않는 국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이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맞춤 제작 방식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드는 건 저도 원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이 기사에서도 원전 수출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원전 수출처럼 AI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네이버가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버린 AI로 매출이 나온 회사는 전무합니다. LG CNS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이 최초로 나왔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도 주목을 받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소버린 AI 관련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소버린 AI를 수출하는 첫 번째 기업이 네이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는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기존에는 커머스, 뭐 웹툰, 그리고 검색 시장 뭐 이런 쪽으로는 매출이 계속 잘 나왔고 흑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소버린 AI 쪽으로는 매출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밸류를 더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I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작권도 그렇고요. 이 정부의 규제가 이것을 마음껏 쓰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송 데이터는 아까 개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이따 알아본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때 AI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반이 되는 원유라고도 표현하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참고하실 만한 그 뉴스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네이버 이 관계사가 있습니다. 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이버 자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날 8월 14일 날 이 나스닥에서 81% 폭등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여기 보이시죠? 네,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는데 거래량도 엄청 터졌고요. 장중 97%까지 상승해서 82.20%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와 협력을 맺으면서 사업을 잘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네이버의 자회사고 제가 지분율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 지분율이 59.71%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제가 반기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직전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뭐 탄탄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시장에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자, 유력 후보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LG CNS 뉴스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말씀드린 김에 LG CNS도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2조 6,7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9.2%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대형 공공 AI 플랫폼 사업 수주가 매출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글로벌 인프라 전략도 성과를 냈다. 요거는 수출 매출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인도네시아 AI 데이터 센터 이 구축에서 1,000억 원대 수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물류, 스마트 시티 자, 이쪽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7배 이상 늘었다. 이쪽에서 사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LG CNS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아직 법제화 추진 단계이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관련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자, 이때까지 쌓아온 자신들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 자, 우리가 네이버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LG CNS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뭐 파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쪽으로도 이 AI 데이터 사업을 LG CNS는 가속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MOU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주가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만약에 베트남 쪽에서도 추가적인 AI 관련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LG CNS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선택한 5개 정예팀은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원, NC AI, SKT, 그리고 업스테이지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드렸던 유력한 최종 후보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LG AI 연구원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LG CNS가 그 수급을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네이버와 LG CNS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 흐름은 비슷했어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흐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LG CNS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요, LG CNS가 네이버보다는 시장의 수급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수급 현황을 보더라도요, 지금 보시면 LG CN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계속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위치가 바뀌었고요. 기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이점을 두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섹터가 커머스 시장이 아니죠.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버린 AI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자, 소버린 AI 쪽에서 시장은 네이버보다는 LG CNS가 실적 면에 있어서 무언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지겨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겠죠. 근데 이 실적은 기존에 네이버가 하고 있었던 커머스나 검색 시장 이런 쪽의 실적이 아니라 AI 관련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계속 뭔가 접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 해외 쪽 소버린 AI 관련된 매출이 나와주고,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이런 AI 관련된 매출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AI 관련된 매출이 나올 때 시장은 네이버를 바라보는 뷰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어차피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 자체로 시장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단 말이죠. LG CNS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자사주 소각이나 포시마크, 왈라팝 같은 이런 C2C 시장으로 진출하는 좋은 모습들은 보이고 있긴 하지만 AI 쪽으로는 아직 실적 면에 있어서 가시화된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MOU, 협력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수출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실적이 찍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 지겨운 네이버의 흐름이 무언가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LG CNS는 시총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는 35조 7천억 원의 시총이고요. LG CNS의 시총은 7조 원입니다. 이 덩어리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움직이려면 그만큼 시장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차이는 저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버린 AI 관련주로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수혜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도록 언급했던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일단은 차트의 위치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일단 크라우드웍스의 두 가지 악재는, 첫 번째 유상증자 악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버린 AI KT 컨소시엄에 포함이 됐는데 KT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중첩이 되면서 지금 보는 이런 실망스러운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애시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좀 내려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상증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자금을 통해서 크라우드웍스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라우드웍스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데이터 라벨링이잖아요. 아까 AI의 원유라고 얘기했었던 그 데이터, 그 핵심 사업을 크라우드웍스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의 지금 주가의 흐름과 유상증자와 컨소시엄 탈락, 일단은 그 악재는 이미 시장에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자 이거죠. 지금 보시는 뉴스는요, 크라우드웍스가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기존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데이터입니까?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영상 데이터가 저작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이 과기부가 지금 주관하는 거잖아요. 과기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네이버 클라우드 뉴스 볼 때 거기에서 최근 정부가 방송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네이버에서 얘기했죠. 자, 이게 지금 보는 그 뉴스입니다. 자, 국내 방송 영상 원본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 목표고요. 4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각각 48억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여기 총 지원 금액이 대략 2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크라우드웍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MBC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는 LG AI 연구원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 말고도 컨소시엄이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얘네가 또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여기 뉴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193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을 했다. 네, 여기 보면 일단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크라우드웍스가 포함이 돼 있는 문화방송 MBC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리고 MBC 충북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KT ENA 컨소시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 KBS 컨소시엄. 자, 이렇게 4개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여기까지 그럼 뭐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구축된 데이터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정예팀 요청 시 제공된다. 그리고 연구 교육용 AI 개발을 위해서 약 10%에서 35%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예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그 5개 팀이고 최종적으로는 2개의 팀이 선정이 될 텐데 이들이 요청할 때 이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이 학습용 데이터 이거를 제공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최대 35% 이상 개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여기에 소버린 AI 정예팀에 선정되는 2개의 이 컨소시엄에 요거를 데이터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이런 생태계를 정부가 소버린 AI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들을 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마련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이 정리를 해보시면 크라우드웍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크라우드웍스는 이 중에서 4개 컨소시엄 중에 지금 MBC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서 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구축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정예팀이 요청을 하면 여기다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8억 원 정도의 예산이 MBC 컨소시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크라우드웍스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매출 수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뉴스는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살펴봤던 뉴스인데 크라우드웍스가 이 소버린 AI 정예팀의 데이터 공급사로 참여한다. 이거 소개해드렸죠.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선정된 5개 개발팀, 자 이들 팀은 정부로부터 데이터, 인재, 고성능 GPU 등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되며 이 데이터 분야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는 5개 팀의 데이터 공동구매 100억 원, 크라우드웍스 같은 이런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품질 방송 영상 데이터에도 200억 원 책정돼 있죠. 이거 아까 우리가 본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는 여기에 보면 데이터 공동구매, 자, 이쪽으로도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쪽으로 AI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는 크라우드웍스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크라우드웍스가 어떤 특혜를 받는지 아니면 정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KT 컨소시엄에는 떨어졌지만 자, 이런 생태계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충격, 유상증자와 KT 컨소시엄 탈락, 그리고 AI 수급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설립한 AI 강국위원회 그 사진에 보시면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솔트룩스의 대표가 이 양 옆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권을 가져가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좀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미 두드려 맞은 시점이고요.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더 확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소버린 AI 관련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향후 선정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6개월 뒤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루한 이런 흐름들을 당분간 가져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AI 섹터에서는 비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전략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선정 확률이 유력한 후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쪽으로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혜주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크라우드웍스의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버린 AI 관련주들 중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계속 영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무태기, 자, 오늘도 소버린 AI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